가끔 관객보다 제작자에게 더 사랑받는 소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화, 영화, 연극, 뮤지컬 한 가지 소재로 다양하게 또 꾸준히 재탄생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익숙한 듯 새로운 작품 이야기. 영화 리뷰 전문가 라이너님과 함께합니다. 영화 보기 좋은 날. 단골 소재라고 해야 할까요? 특히 고전 중에는 창작자들에게 유독 매력적인 작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전 작품이 가지고 있는 매력도 있고 고전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또 고전 소설이나 이런 걸 읽다 보면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창작자들이 도전을 하는 장르가 고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권혁주 씨, 영화 이야기도 좋고 라이너님 코너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대수 씨,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라이너님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어떤 영화인가요? 네, 오늘은 아까 고전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이것도 고전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영화가 나왔었던 작품이기도 한데요. 어떤 좀 18세기 후반, 19세기를 빛냈던 메리 셀리라는 아주 전설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그 메리 셀리의 고전 소설 프랑켄슈타인, 그 작품을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님은 왠지 이런 작품에 끌렸을 것 같아요. 원래 좀 약간 뭐랄까 어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걸 벗어난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감독님이잖아요. 그렇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은 그런 감독이고요.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밖에 없습니다. 네. 이분이 가장 완벽하게 적합한 분이거든요. 어떤 감독이냐면 이런 괴수라든지 크리처라든지 로봇, 판타지, 요정 이런 것들에 완전히 꽂혀 계시는 그런 분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이거든요. 굉장히 기이하면서도 괴이한 이런 상상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에서는 봉준호 감독님이랑 좀 결이 비슷하세요. 네. 물론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조금 더 진지하고 사회 현상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은 봉준호 감독님의 약간 그 B급에 가까운 정서, 그거를 아주 농도가 짙게 가지고 계신 분이 기에르모 델 토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혼자 생각에 이 감독님은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인간보다 훨씬 인간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세이프 오브 워터, 네. 사랑의 모양에서 보면은 정말 물 속에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괴물 같은 인간이죠. 그런 인간이 나타나는데 어떤 종족을 뛰어넘은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파네미로 같은 네. 작품을 보면 역사 인식이라든지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역시 헬보이라든지 퍼시픽 림 이런 로봇과 괴수가 나오는 이런 거를 가장 취향에 맞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유머도 음. 즐겨 구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코미디도 즐겨 구사하시고 그런 분이 기에르모 델 토로입니다. 김정헌 씨, 역시 기에르모 델 토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영화가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정말 잘 봤어요. 예, 맞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새로운 수작, 걸작이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은 메리 셸리가 쓴 소설인데, 사실 이 메리 셸리라는 작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우리 한번 사람들이 여러 모여서 괴담을 한번 서로 해보지 않을래? 무서운 얘기 해보지 않을래? 해서 쓰게 된 게 바로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괴담을 좋아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정말 천재고요. 메리 셸리는 그때 약관 20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런 어떤 대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작품은, 지금 프랑켄슈타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괴물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프랑켄슈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괴물을 만들어낸 의사, 박사가 바로 프랑켄슈타인이었습니다. 네, 아마 거꾸로 알고 계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괴물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데 그런 괴물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과학 기술이 계속 발전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과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명을 창조한다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신의 영역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신의 영역인 금기를
건드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초래하는가. 그래서 무시무시한 괴물, 그리고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은 그런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다니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즘 우리가 왜 AI 시대에 대한 공포가 약간 있잖아요. 있죠. 인간을 AI가 지배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음. 영화적 상상력을 비롯해서 그렇죠. 그거랑 비슷했겠네요. 그럼요. 그런 생각이었고, 과학이 신의 영역을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벌을 받을 거야. 인간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이런 어떤 공포심. 그게 이제 굉장히 잘 드러난 게 메리 셸리의 원작 소설이었습니다. 이동숙 씨, 비교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쉽네요. 감사합니다. 4996 라이너님 목소리만 들어도 신뢰감이 팍팍 들어요. 지금 소개하시는 영화 꼭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OTT 땡플릭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신작입니다. 사실 극장에서 상영이 되지 않아서 좀 네, 아쉬움은. 그렇죠. 예. 극장에서 일부 제한적으로 상영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잠깐만 상영하고 이제 OTT로 넘어가서, 사실 이 영화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영화는 아무리 봐도 큰 화면에서 맞아요. 아주 강렬한 이런 그리고 효과음 이런 거. 효과, 음향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만큼 촬영이 정말 뛰어난 네. 영화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르를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어둡고. 어둡고, 그리고 뭔가 공상과학이고 괴물이 나오고 이러면 아무래도 현실과 좀 다르다는 생각에 잘 집중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가 표현하고 있는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들 수가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지만 오래전 그 팀 버튼 감독의 가위손도 생각이 났어요. 그러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 예. 그리고 그런 팀 버튼 감독의 후계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이. 네. 그런 그러면 분입니다. 근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프랑켄슈타인 줄거리를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앞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북극 쪽, 북반구 쪽에서 얼음이 가득한 북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한 배가, 탐사선이에요. 북극 탐사선이 얼음에 갇히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얼음을 깨야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네. 그냥 어찌 보면 갇혔다는 표현이 제일 많네요. 네, 예. 얼음 사이에 껴버린 거죠. 그렇게 돼서 밖으로 나왔는데 어디선가 폭발음이 들리면서 화염이 치솟아 오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니까 어떤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거죠. 큰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였고요. 그래서 그 남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야수의 울부짖음 같은 그런 포효가 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어떤 것이 나타나요. 그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흉폭하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야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사람 같습니다. 그런 거대한 인간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이제 병사들과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총을 맞아도 죽지 않고요. 네. 이 사람들은 그냥 이 괴물이 휙 던지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강하냐면 그 큰 배를 이거 몸으로 치면 배가 넘어갈 정도로 그런 거대한 괴물이었는데, 선장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 발 밑에 얼음을 총으로 부셔서 얼음 속으로 빠지게 만들어서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를 깨웠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괴물을 만든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렸을 때의 이 빅터가 자라난 환경을 보면 너무나도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매우 학대하는. 그러니까 정말 어린 애한테 의학 서적을 계속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시험 보듯이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시험 보듯이 물어봐서 네. 그 의학적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면 회초리를 가져오는데요. 그 회초리를 가져오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근데 너 의사를 할 손인데 그쵸. 거길 맞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얼굴을 때려버리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아버지 밑에서 그러니까 자랐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죠. 생길 어린 소년인데.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흉터는 이제 마음의 상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빅터가 만든 프랑켄슈타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흉측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자기를 생각을 투영한. 그렇죠. 해보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또 게다가 남작이면서 당대 음. 최고의 외과 의사라 그 권위에 아무도 도전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도전 짓눌려 있는 거죠. 음.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창조자와 피조물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괴물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의 삶을 동경하고 하지만 그 외모 때문에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낄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슬픔 이런 것들을 드러낸 작품. 요게 프랑켄슈타인인데요. 너무 촬영이 훌륭하고요. 네. 너무너무 보는 내내 빠져들게 만드는 면이 있어서 역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걸작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작품입니다. 시각적인 부분도 훌륭하지만 이 감정을 울리는 감정선을 흔드는 연출도 참 좋았어요. 연기도 그렇지만. 맞아요. 그리고 원작과는 좀 다르게 된 부분들이 많아요. 원작에서는 그 괴물이 어쨌든 동생을 죽이거나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쩔 수 없거나 혹은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네네.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바꿔서 여기까지만 네. 여러분 직접 보시도록.